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래프에 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함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함수의 개념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려면 함수의 정의역과 그에 대응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정의역과 대응 규칙은 특정한 기호로 표현됩니다. 이를 인터페이스로 반환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정의역은 집합의 한 종류이므로 앞서 정의한 영역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규칙은 정의역의 한 원소를 치역의 한 원소로 보내는 규칙이므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그래프는 정의역의 점과 치역의 점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래프를 시각화하는가입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을 2차원 평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2차원면은 1차원 요소, 즉 선분만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3차원 도형을 2차원으로 투영해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실제로 2차원에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차원 도형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는 그래프를 선분들의 집합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변수 함수처럼 정의역이 1차원이고 각 정의역의 값을 실수값에 대응시키는 함수의 경우 정의역을 잘게 분할한 다음 각 분할된 점에서의 함수값을 2차원 평면의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역이 2차원 영역인 경우에는 주어진 영역을 분할하고 각 분할된 격자점에서의 함수값을 3차원 공간의 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 그 점들을 인접한 점들과 연결하여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만들려면 정의역을 분할하고 분할된 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여 그 점을 더 큰 차원의 공간에 그린 후에 인접한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면 함수는 정의역에서 치역으로의 대응 규칙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한 점을 고차원 공간의 점으로 올리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차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1차원 정의역 구간의 점을 2차원 평면의 점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원 정의역 영역의 점을 3차원 공간의 점으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그래퍼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정의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리전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야 하며 정의역의 한 점을 더 큰 차원의 공간으로 올리는 리프트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고차원으로 옮겨진 점이 2차원 점이라면 바로 2차원 평면에 시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차원 점이라면 다시 2차원으로 투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라는 메소드도 필요합니다. 한편 함수가 연속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x는 0일 때 불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에 따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매우 가파른 선분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Continuous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점에서 벡터로의 대응 관계를 필요로 하며 추가적으로 EPS라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이 메소드는 특정 점에서 함수값이 얼마만큼 변할지를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이는 연속의 정의인 에필론 델타 논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정의역의 한 점과 그 점으로부터의 반경의 값이 입력되면 함수값의 최대 변화량을 반환해 줍니다. 만약 실제 함수값의 변화가 이보다 크다면 함수는 불연속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함수는 그래퍼 타입의 변수 GPR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분할의 개수 nsub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함수는 선분을 그려 그래프를 시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분은 두 점, 즉 시작점과 끝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채널의 형태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의역의 차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의역의 차원은 그에 속한 기준점의 차원과 동일하며 이를 dim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주어진 정의역을 분할하고 각 분할점을 고차원 공간의 점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프의 각 점에서 인접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neighbor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얻은 두 점 P와 Q를 잇는 선분을 line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된 GPR 변수가 continuous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해당 선분이 실제로 그래프에 속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EPS 메소드에 넣어서 얻은 결과를 함수값의 변화량과 비교합니다. 만약 함수값의 변화량이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면 해당 선분을 반환합니다. 만약 GPR 변수가 continuous를 구현하지 않았다면 모든 선분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반환된 선분들은 단순히 그 자체로 시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미지 파일에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그래프 옵션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분할 개수, 영역 범위, 이미지 크기, 파일명 등의 필드를 가집니다.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에 저장하려면 이 구조체의 sav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save 메소드는 그래프 정보를 파일로 출력합니다. 그래프에서 반환된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drawLin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drawLine 메소드는 점을 픽셀 좌표로 변환한 후 해당 선분을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 max와 apps, linspace와 같은 함수가 사용됩니다. 픽셀 함수는 좌표점을 픽셀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linspace는 두 점을 균등 분할하는 함수입니다. max와 apps는 최대값과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타입들을 구현하고 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